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시스입니다. 오늘은 애니업계 전반에 대한 프리토크로 왜 요즘 애니가 재미없단 말이 많이 나오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 시즌 신작을 체크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요즘 애니 정말 많이 나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 시즌마다 2-30편씩 애니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건 거품이라면서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기만 해서 심지어 올해 7월에는 완전 신작만으로도 무려 40작품을 넘겨 역대 최다를 찍었습니다. 2기 이후의 속편과 리메이크, 5분 애니까지 합치면 60작품이 훨씬 넘었고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애니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즌별 총정리 영상에 꼭 달리는 게 이번 시즌도 볼 게 없다라는 댓글입니다. 그나마 인기 있던 작품의 속편 정도만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많죠.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기술 발전으로 평균적인 퀄리티까지 높아졌는데 요즘 애니가 재미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OTT에 의한 스트리밍이 주류가 되었다는 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OTT에 의한 부작용은 사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연쇄적이자 복합적으로 애니를 재미없게 만드는 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째로 스태프들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과거엔 어떻게든 재밌는 애니를 만들어서 DVD와 블루레이를 팔고 상품 전개로 돈을 벌던 시대였지만 OTT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냥 의뢰받은 애니를 만들게 되면서 일단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치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심각해서 좋은 예로 넷플릭스와 후지TV가 협업해 시작했던 플러스 울트라란 방송 시간대가 있습니다. 여기선 카우보이 비밥과 코드 기아스, 그랜 라간, K-ON 등의 히트작을 만들었던 유명 스태프 및 제작사와 계약하여 여러 작품을 내놓았지만 그 대부분이 전혀 주목받지 못한 채 폭망하고 말았죠. 사실 이렇게 유명 스태프를 모아 제작을 맡기던 초기엔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할 정도의 애니는 만들어졌는데 이쪽도 계속 빛을 보지 못하자 결국 실력 있는 스태프들은 더 이상 돈이 안 되는 TV 애니에서 떠나 극장 애니 쪽으로 대부분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오드 택시처럼 무명의 스태프들조차 TV 애니로 한번 흥행에 성공한 뒤엔 바로 극장판 애니 제작으로 넘어갔을 정도죠. 감독 및 연출가나 각본가가 아니라 애니메이터의 경우엔 아예 중국 쪽으로 스카우트되는 일도 경제산업지에서 다뤄질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주력들이 빠져나간 상황에 만들어내야 하는 양만 잔뜩 늘어난 일반 TV 애니는 점점 더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 시즌에 같은 감독이 두 작품쯤 겸임하는 건 너무 흔해졌고 시리즈 구성의 경우 한 사람이 서너 작품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트작을 만드는 스태프가 아니라 양산형 체제에 특화된 스태프들이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작위원회 방식이 OTT의 투자 중심으로 바뀌며 생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마파처럼 자사 출자 비중을 늘리는 등의 자색 노력을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OTT로 인한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는 양산을 하다 보니 재미난 원작의 소진이 빨라졌다는 점, 그리고 대작급 오리지널 애니가 줄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애니를 제대로 만들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과 높은 개발 비용이 들어가지만 만화나 소설 등의 원작이 있으면 이 코스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OTT들이 원하는 건 구독자의 확보이기에 이름이 알려진 작품을 애니화시키는 편이 운도 비용도 더 필요한 오리지널 애니를 히트시키는 것보다 구독자를 모으기 쉽죠. 투자력이 있는 넷플릭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원작 쪽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매 시즌 이렇게 새 원작물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찍어내니 재미난 원작의 스톡이 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투고 사이트에 이 세계물을 우려내며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이제 그것조차 거의 바닥나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완결된 작품의 애니화가 점점 많아지고 한물 같다고 여겨지던 미연식 게임의 애니화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애니의 리메이크와 10여 년 만에 속편이 갑자기 나오는 것도 이게 이유로 OTT로선 네임밸류를 끌어다 쓰기 좋아서입니다. 여기서 잠깐 OTT의 장점도 언급해 두겠는데 예전 같으면 한 시즌만 만들어보고 그냥 내쳐졌을 작품도 이젠 계속 만들어주는 애니도 많아져 마이너한 작품의 팬들에겐 좋은 시대라 할 수 있겠고 반대로 흥행이 확실한 인기작의 경우는 아예 제대로 투자해서 높은 퀄리티로 뽑아내주기도 합니다. 덤으로 아까 이야기한 스태프의 유출 및 부족 덕분에 능력 있는 젊은 신예가 가끔 대두될 수 있어진 것도 선순환적 요소이며 보치더 락과 장송의 프리랜을 만든 감독이 그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오리지널 애니는 젊은 스태프에게 맡기는 일이 늘고 있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일본처럼 약 10여 곳의 OTT 업체가 난립한 상황이 아닌 국내에선 크게 느끼기 힘들긴 합니다만 문제점 중 네 번째는 바로 독점 애니입니다.
예전에는 스트리밍을 독점하긴 해도 TV로 같이 방영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엔 TV 방영 없이 각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애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로 얼마나 확산되어 대세를 타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모든 애니를 전부 볼 수 없을 만큼 잔뜩 나오니 결국 다들 인기가 많다는 작품에 몰리죠. 재미에 비해 지나치게 인기인 몇몇 애니에서 알 수 있듯 화제성이 중요해졌기에 이 독점작의 문제는 꽤 심각합니다. 이게 어디 독점이 아니었으면 더 화제가 돼서 인기였을 텐데 싶은 작품이 결코 적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높은 퀄리티와 재미에 비해 히트를 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 제작하는 쪽에서도 힘들여 새로운 대작급 애니를 만드는데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또한 오리지널 작품이 줄고 고만고만한 애니만 많아지는 복합적 원인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대작급 애니를 만들 수 있는 건 IP로 사업 확장이 가능한 극히 일부의 제작사뿐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극장판을 제외한 일본 애니가 점점 침체기에 빠져가는 틈에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어도 중국 쪽 애니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언급해두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요즘 중국은 이미 게임만이 아니라 애니 쪽에서도 시장을 크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작화력도 굉장해져서 해외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종종 보이는 멋진 액션 장면의 짤들은 의외로 중국 애니인 게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의 일본 애니메이터 스카우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웹툰이라는 좋은 IP 풀이 있고 여기서 애니화 작품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국내 제작이 아니라 대부분 해외 발주인 게 문제이며 심지어 이것조차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국내 웹툰이나 웹소설의 애니화를 중국이 하는 경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이번 10월 신작인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처럼 원작만 가져가서 자기들이 오리지널물처럼 각색하는 경우까지 존재합니다.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요즘 각종 K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모으고 있는 이때 어쩌면 일본 애니가 재미없어졌다는 말을 듣는 지금이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이 서브컬처 쪽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힘써줬으면 한다는 말로 그럼 이번 프리토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선 시즌별 프리뷰 및 중간평가 등과 함께 다양한 애니 관련 이야기를 해나갈 생각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